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국회에서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라이브입니까? 네,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TBS TV에서 지금 라이브로 하고 있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오늘 오전에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사건이에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의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로 사건으로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주요 기성정당에서 당대표가 성비위로 사퇴한 것은 유례가 또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 지금 오늘 방송 화면에서도 자주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라이브로 현장 연결해서 그분의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 이 소식 접하고 많은 국민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난 1월 15일입니다. 약 열흘 전에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을 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는데 1월 15일이면 지지난주 금요일이네요. 네, 네네. 약 열흘 전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장소는 이 15일 저녁 여의도였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를 했던 장소인 것 같은데 장 의원과 김종철 대표가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장혜영 의원은 고심 끝에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다고 합니다. 네, 금요일 날 발생이었고 그다음 월요일 날이었네. 18일 날 네. 신고가 들어가서 이제 오늘 일주일 내에 이런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정상 기자 장혜영 의원이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임을 밝히면서 함께 젠더폭력 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이자 또 마음 깊이 신뢰하던 당의 대표로부터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훼손당한 인간적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러 공포와 불안을 마주해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당대표라 하더라도 정의당이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거란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김종철 대표는 이제 사퇴를 한 거죠. 네네 사퇴가 됐고 실제 이제 당 징계 절차에 의해서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더 이상 당 대표는 아닌데 어떤 입장이 나왔어요? 김종철 대표가 지금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습니다. 지금 유구무원이라고 본인이 어떤 입장 발표를 할 사항도 아니고 지금 이게 당 내외에 미치는 파장이 이만저만 상당히 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징계위에는 당 결정에 따르겠다. 또 탈당 여부와 관련해서도 당의 조치에 따르겠다. 혐의도 인정을 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예. 정의당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 정당인데 당 자체 어떤 위기 상황으로 봐야 될 거예요. 정상 기자 앞으로 네. 전망이 어떻습니까? 일단 정의당은 김윤기 부대표의 대표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내부 충격이 상당한데 일단 이 대표 직무 대행 체제에서 후임 대표 선출 등을 논의하기로 했고요. 오늘 오후 4시에 대표단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책을 또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정의당도 이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당의 선거 대응도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서울시장 후보의 권수정 서울시 의원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의 김영진 부산시당 위원장이 후보 등록을 마친 상황인데 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유튜브로 섬소녀 아이디 시청자께서 무겁긴 무거운 뉴스네요.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정상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나오고 있는 반응보다 더 강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도 나오고 있는데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발전적 해체까지 검토해야 되는 단계가 아니냐 이런 또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요를 한번 간결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벌어졌습니다. 그 이용구 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 변호사 시절에 벌어졌던 일인데 음주 후에 이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다가 이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뒤에서 이제 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사진도 보이더라고요. 그 택시 기사님 목 있는데 뻘개진 거. 네네 욕설을 하면서 이제 폭행을 한 거죠. 당시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런데 이 운행 중인 대중교통 기사를 폭행한 경우에는 이 피의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처벌을 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네. 그 차량 변속기가 그 사건 당시에 네. 운행 모드인 그 드라이브 D에 놓여 있었다고 택시 기사님께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운행 중에 있는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과 또 주차 상태에 있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물론 폭행은 폭행이지만 운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거든요. 예. 바로 이게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택시가 이제 운행 중일 그렇죠. 때. 운행 중일 때는 그만큼 폭행에 의해서 2차 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고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용구 차관과 관련된 이 택시 기사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참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운행 중인지 주차 중인지 여하튼 차는 멈춰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운전자는 변속기가 P 주차가 아닌 D 운행 중에 있었다. 본인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가운데 술에서 깨어난 이용구 차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지면서 이것이 상당한 앞으로 이 수사에 이용구 차관과 관련된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집 앞에 이제 도착해서 택시 기사께서 다 왔으니까 내리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때 택시 기사님은 이 D 상태에다 놓고 그렇죠. 브레이크를 밟고 운행 있었다. 중인 변속기 네네.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택시 기사분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 이 인터뷰 내용에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을 했는데 이 택시 기사분에 따르면 그 이용구 차관이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는 영상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행 다음 날인 작년 11월 7일에 서울 성동구의 한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서 이 기사분이 영상을 복원했다라고 하고요. 그거를 이제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용구 차관이 그때 전화를 걸어서 사과의 뜻을 밝혔고 택시 기사분이 이제 반성하라라는 뜻에서 이 복원한 영상을 그 이용구 차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구 차관은 고맙고 미안하다며 재차 사과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날 이용구 차관을 만났는데 그 이용구 차관이 이때 그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냐라고 요청을 했고 그러자 이제 기사분은 그걸 뭘 지울 필요가 있냐, 뭐 내가 안 보여주면 되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경찰에서는 영상이 없다고 진술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경찰이 별도로 이 블랙박스 업체와 접촉을 해서 영상을 확인을 했고 그제야 기사분이 이제 경찰에 영상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그 장면을 본 서초서 수사관이 정차해 있는 상태라면서 그냥 안 본 걸로 할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택시 기사님이 처음에 이제 경찰서 찾아가서 영상 없다고 했던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용구 당시 변호사하고. 네, 이 택시 기사분은 뭐 사과를 받고 넘어갈 생각으로 당시 이제 영상이 없다라고 경찰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네. 그 이후로 별도로 이제 경찰이 알아봤던 것이죠. 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금 뭐 궁지에 몰렸습니다. 입장 나온 게 있어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이거나 공식적인 답변으로 보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찰 고위청과 연락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 이제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은 본인이 이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기 한 달여 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고서는 경찰 고위청과 연락한 적은 없다. 즉 이 경찰 고위청으로부터 관련 사건에 대한 도움을 받은 적은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주목할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운행 중이었냐 주차 중이었냐 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는 운행 중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이용구 차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코로나19 관련 이야기인데요. 그 자영업자 피해 보상 법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 이 뉴스가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요.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 그리고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이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또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이미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또 발의가 된 상태이기도 하고 또 이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 지원하는 법안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계 부처가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재부에 쓴 그 반대를 해 오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정상근 기자가 설명을 한 대로 우리 상공인들분 중소상공인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사실은 이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다가 이 영업 제한 또 영업 금지 등으로서 사실상 이 정상적인 수익을 거의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당과 또 정치권에서는 정액제가 됐든 아니면 기존의 매출액과 비례해서든 어떤 손실 보상을 해주기 위한 갖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만큼 또 명절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특별 방역 대책이기도 하고 그런데 기재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중요합니다. 홍남기 장관 중요합니까? 부총리 밑줄 중요합니다. 몇 개 쳐요? 밑줄 5,500만 개. 네. 식상해요. 맨날 5,500만 개 치지. 우리 국민 숫자대로 치자 그 얘기죠 지금? 네네네. 다음부터는 좀 딴 걸로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남기 장관이 중요하다 오늘. 예, 중요한데 예.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는 정부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계속 국가 재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그렇죠. 부담이 됩니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할 때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또 기재부는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이게 선별로 하더라도 3조에서 많게는 5조까지 드는데 이것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면 3배, 4배 정도 드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계속 해왔던 것이 홍남기 부총리인데 이래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예. 아니 어느 나라 장관이고 어느 나라 부총리인가요? 이런 여론의 역풍도 받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과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의 경제 상황의 어려움에 대한 현실 인식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비교 대상까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신임 재무장관이 제닛 옐런 예. 전 연준 의장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세요 그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좀 잘 알고 싶어요. 네. 네.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이제 이런 지적이 나왔을 겁니다. 우리 돈으로 2,000조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추가 부양책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빚 걱정하게 생겼어요. 제넷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예. 아니 제넷 옐런 장관 내정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뭐예요? 분명히 그럴 만한 또 우리 홍 부총리의 이유도 있을 겁니다. 이유 없는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론상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홍남기 부총리의 경우 이름대로 빚은 남기기 어려운 거 아닌가? 개그한 거예요? 아니 사탕 안 주시나요? 오늘 무거운 아니 근데 사탕 하나 드릴게요. 예. 오늘따라 오늘 엄청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끼시네요. 사탕 줄 생각을 못했네. 네, 우리가 또 무겁다니까. 그 지금 이 피해 보상 법안이라는 게 법이 이 캐나다라든가 제가 조금 들은 게 있는데 뭐 뉴질랜드라든가 네. 이런 피해 보상을 실제로 해주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외국의 경우에 그런 사례가 네. 있죠. 우리는 지금 재난지원금이다 그래가지고 200만 원, 뭐 100만 원, 300만 원 예.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인데 앞으로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그 전제 그걸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일이 네. 재난이 또 생길 거도 생각하다면은 피해 보상법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여당에서 지금 관련 법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네, 오늘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국민들이 어려워 죽겠다고 호소를 하는데 이 법안 논의를 지리하게 끌고 가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이에 따라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뭐 손실보상법, 이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 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저 법의 근거는 남겨놓자는 거고 네네. 네. 예, 자세한 그 구체적인 계획들은 그 이후에 상반기 중에 이제 대통령 시행령으로 이제 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소급 적용은 아마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또 네. 전망도 네네. 나오고 있고. 자 근데 중요한 오늘 거는 정말 네.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도 실제 재난지원금도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15만 명 정도에게 더 추가해서 버팀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고 오늘 중에 문자가 이미 가고 있고 가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런 법안도 빨리 이제 통과가 돼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좋은 지적입니다. 자 오늘 그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이 말이에요 코로나 네. 피해 지원을 위해서 100조 준비하자 이런 말을 했다던데 해당 법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면 이제 국민의힘인데 네. 국민의힘도 좀 온도차가 있는 의견도 지난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걸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미 지난해 했던 이야기였는데 지금 또 당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또 선거를 앞두고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 들어 또 수세에 좀 몰린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러면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100조 위원장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대통령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서 100조 원을 확보해서 코로나 사태 피해를 지원해야 된다. 네.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약간 또 여당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전을 어떻게 해주냐. 이게 지금 상당히 또 부각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권 내에 보니까 총리는 총리대로 경기지사는 경기지사대로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각자의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내 말이 맞다. 김종인 위원장은 내 말이 맞다. 지난해 4월 초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 명령권을 발동하고 100조 원 정도 예산을 운용한 것을 제의한 바가 있다. 자신이 총선 때 주장했던 본 예산 20%의 지출 항목 변경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100조 원을 만들어내자 이런 네.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자 6210 청취자께서 무릇 간결은 지혜의 본질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가 이 간결에 어록을 남겼군요. 무릇 간결은 지혜의 본질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간결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한 얘기 또 하고 길게 얘기하거나 그렇게 안 네. 합니다. 그러면서 19형님 늘 강조하시는 간결 명언이에요. 저도 많이 깨우치고 모든 것을 간결하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자, 우리의 유행어 그러니까 간결하게 합시다. 이게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였었군요. 아.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거 누구 말인데요? 셰익스피어 아닌가요? 햄릿이죠. 햄릿은 셰익스피어 아닌가요? 저자는 셰익스피어고. 그러니까요. 햄릿이 어느 나라 왕자예요? 영국 아니에요? 어느 나라 왕자예요? 전 모릅니다. 덴마크 왕자지. 안 읽어봤구나. 야, 아니 이거는 봤는데 사대 거기까지 이제 기억을 비극인데. 못하죠. 예. 네. 오, 하여튼 간결하게 합시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기획재정부가 여당이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도에 우려를 표하면서 동네북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곳간지기라고 그러죠. 기획재정부 장관 이름이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자고 오면 네. 뚱블리 정상 기자 빚은 남기기 힘든 거죠?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기기는 좀 어렵죠. 네. 네. 남기긴 어렵다. 홍 장관님. 홍 장관. 오늘은 저 힌트가 신박합니다. 그래도. 그러니까요. 주말에 연구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경이로운 힌트. 네. 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환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판매 원바이오 케미칼에서 큐마크 품질 인증 온실가스 매연 감소제를,
파크론에서 우리 가족 건강 지켜주는 워셔블 온수매트를,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숭실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와 연예예술경영학과에서 커피 쿠폰, 자연과 과학이 만난 화장품 뷰인스에서 미세먼지까지 제거되는 이중세안제 올인원 클렌저, 프리미엄 반찬 카페 찬상에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정성 가득한 반찬 또는 김치를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의 배중찬 소장, 정상근 시사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